여기 계신 세 분은 지난 5년 동안 대전 지역에서 시작해서 공정관광 정책을 전국화로 이끄신 역전의 용사들이십니다. 관광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셨던 우리 박근수 교수님도 계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두 분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하시면서 이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소회로는 각자 이제 지난 5년간 공정관광 정책도 다루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5년의 소회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근수 교수님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관광 업계에서는 아까 포럼 중간중간에도 좀 나왔지만 공정관광에 대한 초기에는 거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정현 구청장님하고 여기 뭐 옆에 계신 권선필 교수님, 우리 고도환 대표 다 대전에서 처음에 2017년에 공정관광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다들 뭐 합심해서 만들었던 이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대덕구에서 박정현 구청장님이 대덕구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공정관광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드셨고요. 한 3년 동안 아주 숨가쁘게 여러 가지 그 공정관광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그 대덕구에서 공정관광 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해 왔는지 이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2018년에 이제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대전 최초로 대덕 이로움이라는 지역 화폐를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출범을 시키면서 그 발행액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이제 2020년 작년하고 올해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라는 이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대덕구에서 전국 최초로 또 이걸 개소를 했고요.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2019년에 그 센터장으로 또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코맥주 페스티벌,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공정관광이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덕 이룸이라는 지역 화폐와 이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경제 융합형 모델로 이것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중리동, 신탄진동,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였나요? 중리동, 신탄진, 비례동이죠. 이 지역 상인들이 다시 한번 이 축제를 좀 개최를 해달라, 이 열화 같은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대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전 최초로 관광두레 사업 이것도 시작을 했고요. 또 대전 최초로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백선, 이것이 이제 개족산 야행 산행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정생태관광 상생 네트워크 사업 이것도 시작을 했고요. 올해 대덕구 문화관광재단 이것도 이제 설립을 했고, 그리고 공정생태관광 뉴딜 일자리 창출 연구 이 용역도 완료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이제 대전 최초죠. 근데 99일 동안에 65회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11명의 신규 청년 인력을 채용을 한 그런 성과를 냈고, 그리고 12개의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3명의 청년 창업가 발굴을 하고 2명의 청년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10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대덕구 혁신 노드 사업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 단위 협의체 이것도 전국 최초인 것 같아요.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이거를 이제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2021 공정관광 포럼 이걸 국제 포럼으로 대덕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이거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대전과 대덕의 공정관광의 그 성장해 오는 이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이 관광 전문가로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처음을 개척한다. 제가 이제 지금 한 3년 동안의 대덕의 발자취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을 전국 최초로 하고 대전 최초로 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선도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이 왜 공정관광의 메카가 돼야 되느냐, 왜 대덕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을 많이 하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한 발걸음을 띄어서 대덕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주체가 있는 건데 이것이 선도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만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화를 선도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보기에는 쉬운데 실제로 이제 하기 전에는 많은 갈등과 논란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 해안, 또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정희 구청장님이 정말 이런 해안이 있으시고 결단력이 있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 동안 숨가쁘게 대덕구에서 이 공정관광 관련한 사업들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덕이 공정관광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 제48조 3항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이 조항이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대덕이 공정관광,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소회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대덕구 자랑을 10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박정영 부총장이랑 같은 박씨니까 집안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창업을 하고 권선필 교수님 모시고 공정화 관련된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제 모셨었던 국제 포럼 연사들이 계신 지역도 제가 함께 다 찾아가 뵀었었고, 사실은 대전에서 초기에 이제 공정관광 자체를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국내외에서 이런 사례들을 찾고 학습하고 구조를 짜는 일들을 선구적으로 하신 분이 우리 권 교수님이시라서 아마 오늘 자리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간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이 디테일한 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큰 그림을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인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를 10여 년 전에 이미 창조경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이 산업주의라면 이제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인데, 그 서비스의 핵심 중에 이 관광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서비스 중심 사회로 가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하면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서비스 기반, 무형적인 것을 가지고 창조해내는 이 기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안에서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 국내에서 또 대덕구 안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는 이미 한참 거기까지 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지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키워드라고 얘기하는데 공정을 전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걸 실제 경험을 해보면서 여행객과 여행하는 지역과의 공정성, 그 지역 안에서 여행을 제공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공정성, 또 지금처럼 생태 환경, 현재와 미래 이것 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가치를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분들 우리 일본이나 태국이나 부탄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그 우리가 공정성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균형의 문제거든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 또 우리 이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 특히 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너무 늦은 거예요. 이런 변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이 삶의 방식, 또 조직이 운영되고 특히 공공 부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공정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했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장 해야 될 과제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사전 이 포럼 준비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분명하게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생태 환경 문제,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 특히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한 이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몇 사람의 운동이나 몇 사람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었던 자리고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일자리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게 이제 산업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정한 관계를 만들려다 보면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죠. 일자리가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사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자리에 대한 관점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의 사례 또 우리 이 현장에서 지금 일자리 문제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저는 아직도 우리가 많은 경우는 이 추구해야 되는 비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 자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일종의 그런 방향 감각,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 감각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또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느낀 건 이제 그런 큰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박정현 우리 구청장님 처음 찾아뵀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한테 공정관광 조례를 속된 말로 뺀지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날 한번 돌아갔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드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반문하는 최초의 정치인이었었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이랑 일하면 정말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5년 동안 이제 대전을 비롯해서 이제 공정관광 법과 제도를 전국화하고 상위법이 이제 개정되기까지 이르는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부총장님은 정치인으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공정화 관련돼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의 유전자 속에 유목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여행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실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여행을 잘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회적으로 조직화해야지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또 하게 됐는데요. 아까 박근수 교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지난 3년 또는 이제 시의원으로 치면 한 5년 정도 됐는데, 일단 시즌 1이었다. 그래서 그 시즌 1에는 기반을 좀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일단 조례가 있어야지 뭔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례와 또 공정관광지원센터, 이게 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 10월 9일 날 창립했나요? 아니 출범했나요? 우리 문화관광재단 6일 10월 6일 날 출범한 문화관광재단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과 공간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관광둘의 주민사업체, 뭐 그룹 경영체, DMO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킹도 조금씩 되고 있다. 아직은 뭐 멀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우리 마케팅 공사의 본부장, 네네 단장님께서 뭔가 아직은 확 꽂히는 모델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그런 거죠. 이제 이 시동을 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공정관광이라는 게 지역에 어쨌든 경제적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필승카드가 지역화폐. 아직은 지역화폐를 잘 활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낸 지난 3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내년부터는 시즌 2를 향해서 가야지 되는데, 저는 시즌 2의 키워드는 연결, 연계, 그리고 깊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각각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연결짓고, 그리고 또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뭐 대청호 기반하고 있으니까 동구하고도 아직은 아닌데 뭐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와 연결을 계속 해서 그 깊이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게 시즌 2의 우리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과 과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과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려고요. 두 가지 질문은 아까 권선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여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간의 여행이라는 것은 되게 객체화돼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해서 예산에 맞게 선택해서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였다면, 이게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 내가 여행의 주체로서 여행을 기획하고, 그리고 내가 찾아갔던 곳과 함께 연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이제 조금씩 세상의 과제, 그 과제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기후위기 과제도 있지만 개인이 힐링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과제거든요. 지금 굉장히 우리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권 교수님이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마음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 시대의 과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힐링하게 하는 그런 시대적 과제부터 기후 위기까지 그런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그 지역과 관계 맺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추상적인 것을 보고 오는 거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역사 이런 것과 관계 맺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인데 공정 생태 관광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제 과제는 그럼 그걸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켜 줄 건가 이 과제가 있는 거고 그 과제를 새롭게 우리가 담아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공정관광 포럼은 이로써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공정한 포럼을 이렇게 이제 해체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같이 포럼을 주관했었던 재단법인 피스인주 코리아 산하의 민간 조직으로 남게 되고 다음에 탄생할 민선 8기에 이제 공정관광으로 법과 제도를 만든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드는 제안을 하고 매니페스토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 관광을 모색하는 업계에서는 한반도의 봄바람이 불면서 북한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도모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 법제도 발전했었던 이제 부탄의 사례가 북한의 법제도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관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행이 자연스럽게 북한의 일자리와 북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남과 북이 맥이 끊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영향들이 이제 내국과 영내형 공정관광을 뛰어넘어서 확장되는 아까 부처님 말씀하신 2.0의 공정관광에는 한반도 내에서 의제로 세팅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소회를 나누는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